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아세안 외교 장관들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회의 재개 등 3국 협력 메커니즘이 되살아난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외교 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아세안은 동아시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한중일 3국 메커니즘 재활성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 메커니즘 활성화는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틀을 더욱 지지하고 아세안 중심의 지역 구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세안은 한중일 정상회의 등 고위급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이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세안은 해당 메커니즘이 진전되는데 조정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노력을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실질적 협력 방안과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하는 최고위 협의체로 아세안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해당 회의의 시초는 199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가 따로 조찬 회동을 한 것입니다.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맞춰 열리다가 2008년부터는 한중일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단독 회의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각국 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으나 지난달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3국은 조기에 정상회의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패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이 사임 일주일 만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는 샤흐룰 야신 림포 전 농업부 장관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부패척결위원회는 림포 전 장관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위원회 건물로 들어서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부패척결위원회는 림포 전 장관이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승진이나 각종 프로젝트 참여 대가로 139억 루피아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림포 전 장관이 농업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민간 업체에서도 돈을 받아 고급 승합차를 구입했다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뇌물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부패척결위원회는 이달 초 장관이 해외로 출장 간 사이 관저를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기 12정과 300억 루피아 상당의 현금과 외환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림포 전 장관이 체포되면서 조코위 대통령 내각에서 부패 혐의로 물러난 6번째 장관이 됐습니다. 부패감시단체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80개국 중 110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코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속된 2명의 장관은 모두 나스뎀당 소속으로 나스뎀당은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며 친여권이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코위 대통령의 정적인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스뎀당 정치인과 관련한 연이은 사건이 의심스러운 시기에 일어났다고 정치평론가들은 말하지만 부패척결위원회는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장관의 병원 입원 후 에릭 토이르 국영기업 장관을 해양투자조정부 임시장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에릭 장관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수요일부터 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루훗 장관이 맡고 있던 정부 내 다른 직책도 겸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루훗 장관은 자카르타 대기 오염관리와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감독 등 여러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임시조정장관은 현재 치료 중인 루훗에게 부여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루훗 장관의 빠른 회복과 조속한 복귀를 기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루훗 장관은 최근 일주일 동안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지난 10월 2일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개통식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루훗 장관의 부재로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지만 루훗 장관이 입원 중임을 공개하면서 일축되었습니다. 루훗 장관은 자카르타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싱가포르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현재는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루훗 장관의 입원으로 인해 지난 수요일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AIS 포럼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해당 회의에서는 장관이 지난달부터 책임지던 실질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자카르타 대기질 지수 악화에 따른 주의 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사관은 13일 기준 자카르타 모나스 지역의 대기질 지수가 161로 건강에 나쁜 상태이며 자카르타 다른 지역들은 150대로 해로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땅그랑 지역은 176으로 더 나쁜 상태이며 새벽부터 오전 출근 시간대가 가장 오염도가 높아지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대기질 지수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6개의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지수가 151을 넘어갈 경우 건강에 해로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대사관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며 집에서는 창문 등을 닫아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어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폐로 유입되어 기침이나 천식, 심지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한편 자외선 지수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매우 높게 나타난다며
외출 시 긴 소매와 모자 등으로 햇볕 노출을 최소화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GS칼텍스와 손잡고 팜유 정제 사업에 나섭니다. 팜유 정제 사업은 농장에서 생산한 팜원유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공정입니다. 정제된 팜유는 식품과 화장품,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양사는 지난 12일 포스코 센터에서 정탁 부회장과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바이오 원료 정제시설 공동사업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팜유 정제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법인 ARC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60%, GS칼텍스 40% 비율로 2억 1천만 달러를 공동 투자합니다. ARC는 인도네시아 동부 갈리만탄, 발릭파판 산업단지에 팜유 정제 공장을 짓고 연간 50만 톤의 정제유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동남아시아 최대 플랫폼 그랩과 손잡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합니다. 지난 10일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인 슈퍼뱅크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며 이번 투자가 첫 해외 투자로서 그랩과의 동남아시아 사업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슈퍼뱅크의 UI UX 혁신 및 상품 서비스 기획도 함께 진행하며 K모바일 금융기술 역량 세계화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슈퍼뱅크의 10%의 지분 투자와 함께 여수신 상품 및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도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슈퍼뱅크는 동남아시아 플랫폼인 그랩과 싱가포르 텔레콤의 컨소시엄을 최대 주주로 한 인도네시아 디지털 은행입니다. 윤호영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전략적 서비스 제휴 및 기술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뱅크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카카오뱅크가 미래은행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회를 모색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34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유치전에 단독 개최를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호주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연합회 참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에릭 토이르 회장은 2034 월드컵 유치에 대해 호주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회장은 지난 3월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열린 피파 총회에서 호주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공동 유치 의사를 확인했다며 함께 진지하게 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역시 공동 유치 국가로 합류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회장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두 국가가 인도네시아, 호주와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2034 월드컵 유치전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이미 월드컵 개최 의향서까지 피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사우디와 인접한 중동 지역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중동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보단 다른 지역을 더 고려할 것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 축구계는 호주와 공동 유치안의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유치를 검토 중인 호주는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게 과제였으나 인도네시아 등과 공동 개최 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